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이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먹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훈아 형님에게 소크라테스가 테스형이라면 저에게는 이 히포크라테스가 테스형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스프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는요, 기원전 550년경 이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암하는 분들 또는 만성질환 분들,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썼던 건데, 잊혀지고 있다가 1928년 막스 거슨 박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암하는 분들에게 썼던 아주 유명한 스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에 쓰이는 재료 잠깐 볼까요? 먼저 이 토마토, 그리고 양파, 감자, 마늘, 샐러리, 대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파슬리를 넣기도 합니다. 재료의 양은 너무 정확하게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g, 감자도 약 400g 정도, 양파 2개, 그리고 샐러리 1대, 한 대 정도면 한 100g 좀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파슬리 약간, 파슬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대파도 75에서 한 100g 정도,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한 번 먹는다고 치면 2명이서 약 이틀에서 3일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단 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 재료들을요, 다 전부 다 푹 끓여줘야 돼요. 1시간 반 정도를 끓여주면 돼서 제가 이제 조금 썩둑떡쑥 대충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 먼저 양파는 이거 저번에 한번 써보니까 엄청 맵던데, 이게 사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알리신은 이제 끓이게 되면 날아가니까 효능이 없겠지만 이 안에는 퀘르세틴이 되게 많거든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얘네들은 푹 끓으면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이 되고요. 이건 대충 썰어 주셔도 돼요. 이 정도로 그냥 삶게, 뭐 그냥 갈기 편하니까 한 번은 이렇게 좀 더 해놔도 나중에 갈기 편할 것 같아요. 자, 토마토를 한번 해볼까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많죠? 이 꼭지는 좀 빼주고요. 삶아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라이코펜은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지용성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2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저는 요리사가 아니니까, 네. 또 이거 대파도 어차피 나중에 갈 거니까요. 대략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는 사실 좀 당 수치가 있는 분들 또는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좀 줄이셔도 좋아요. 이게 GI 지수가 조금 높죠. 만약에 이제 좀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두 개 정도 쓰고요, 고구마를 좀 하셔도 되고 단호박 같은 걸로 조금 대체하셔도 돼요. 그리고 감자 쓰실 때는 이 껍질을 좀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네,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늘은 한 줌 정도 쓰면 되거든요. 이 정도 딱 쓰시면 맞으세요. 뭐 더 마늘을 좀 난 더 쓰고 싶다 이러면 이 정도 쓰시면 돼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또 양파의 퀘르세틴, 마늘과 파에 황화물이 많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해줄 수 있고요. 샐러리 추출물, 또 감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또 풍부하죠. 샐러리는 안에 3MB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에도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이뇨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부종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기원전에 이런 조합을 알고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줬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스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다 넣고요, 끓여보겠습니다. 다만 원래는 물을 넣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을 나올 수 있는 양파와 이 토마토를 먼저 끓인 후에 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 나머지 재료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걸쭉하게 됩니다. 정말 이 보식처럼 드시려면 물을 안 넣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먹기가 저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물을 넣어서 조금 유동식으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로 뜨거운 데에서 장기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100도씨 미만? 온도 맞춰주는 거 있으면요, 한 90도에서 100도씨 정도에서 하시고, 아니면 중불에서 어느 정도 끓고 나면 좀 더 약불로 줄여서 우리 뜸 들이듯이 그렇게 해서 천천히 고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뒤에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 이게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갈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넣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남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틀 정도에서 3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용기에다가 덜어서 냉장 보관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이렇게 이제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자, 약간 스프니까 걸쭉하죠. 이게 물을 안 넣으면요 이거보다 약간 더 고형식이 될 거고요. 처음에 끓일 때는 양파 냄새 고유 향이 있어요.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데 단내가 되게 많이 나고요. 또 냄새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 맛을 한번 봐야겠죠. 어떨지. 제가 한번 대신 맛을 맛보겠습니다. 수저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국자로 맛을 잠깐 볼게요. 맛있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물론 이제 양파즙 먹을 때 그 맛이 약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해독 주스 저 매일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해독 주스가 제가 한 5, 6년 이상 먹었거든요. 정말 매일 아침 저희 집사람이 뭐 힘들게 해줬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 조금 대체해볼까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해독 주스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해독 주스보다 이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훨씬 조금 더 강한 약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음식 갖고 약성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성분들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음식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해독 주스보다는 히포크라테스 주스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접시만큼 정도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이 가늠이 안 되시면 한 컵의 3분의 2에서 작은 거는 한 컵 정도, 이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주로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독 성분들이 있으니까 한 끼 대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약사의 밥상 첫 요리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요리를 안 해봤던 사람이라 되게 어설프고 낯설지만 조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야, 이 야채들을 굳이 힘들게 왜 끓여야 돼?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일부 야채들은 끓이고 삶고 하면 항산화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야채를 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한 가지의 형태가 바로 스프 형태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건강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오늘의 약밥 시간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 건강 주스 세 가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일명 해독 주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공복 시에 많이들 아침 대용으로 먹는 주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다이어트용으로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ABC 주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미네랄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주스, 바로 시금치 파인애플 주스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이 재료의 차이가 보이시죠?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독 주스입니다. 사과, 양배추, 브로콜리, 바나나, 당근, 토마토까지인데요. 이 사과와 바나나는 마지막에 가를 때 넣을 거고요. 이 네 가지는 저희가 물에 삶을 겁니다. 한 10분 정도 삶을 거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마지막 15초 정도만 살짝 데칠 겁니다. 자, 양배추나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 삶아주면 세포벽이 아무래도 허물어지니까 소화에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삶고 마지막에 맛을 좀 더해줄 수 있고 사과의 팩틴인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게 같이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요 4분의 1 덩어리, 좀 큰 거 4분의 1 덩어리 정도 넣으면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갈아야 되니까요. 원래 장비빨이라고, 요리는 장비빨. 나중에 이제 심지는 제가 잘라서 같이 넣어줄 겁니다. 이유는 이게 나중에 이제 한 통에 넣어서 한 2, 3일 정도 먹어야 되는데 좀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하면 분리가 이제 물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요. 윗부분 좀 아랫부분까지 약간 찰랑찰랑한 정도까지 넣어주면 돼요. 나중에 Moments later.
자, 이제 다 끓어서요. 어우, 브로콜리도 초록초록해졌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 사실 이거 스테인리스 쓰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플라스틱이라는데 저희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갖고 왔고, 밑에 큰 냄비를 밑에 받치면 돼요. 이제 다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시고, 물은 물대로 뺄 거고요. 야채들은 야채대로 제가 분리를 할 겁니다. 뜨거운 물 튈까봐 무서워. 우미! 이 정도 양이면 이제 2명이서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좀 분리해서요, 냉장 보관을 할 겁니다. 먼저 이제 물은 따로 이렇게 걸른 거를요, 이런 유리병에다가 담을 거고요. 나중에 갈 때 일반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넣어서 자, 오늘 먹을 거 물 요거고요. 재료 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믹서기에다 다 넣을게요. 아까 남은 물 그대로 쭉 넣을게요. 이렇게 다 넣어서 준비가 됐고요. 마지막에 사과. 자, 사과는 이렇게 껍질째 꼭 넣으세요. 사과 껍질에 펙틴이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식이섬유가 여기에 많기 때문에 꼭 껍질째. 이왕이면 유기농? 좋겠죠. 자, 바나나 넣을 건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나나는 정말 잘 익은 걸 넣어야 맛있습니다. 그냥 정말 사오자마자 넣으면 떨떠름하고요. 아, 오늘 해독주스 되게 맛있다 이러면 바나나가 잘 익은 겁니다. 조금 걸어 놓으셨다가 익힌 뒤에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바나나 제가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스. 자, 다이어트에 요즘에 많이 먹는다고 뱃살이 좀 빠진다고 하는 ABC 주스입니다. A는 애플의 A고요. B는 이 비트의 B자입니다. 그리고 캐럿, 당근이죠. 그래서 ABC 주스인데요. 사실 비트 빼고는 이 안에 해독 주스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일부 비트가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ABC 주스에서도 이 브로콜리로 좀 대처해서 B를 대신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사과, 비트, 당근입니다. 자, 원래 이 사과 하나랑요, 그리고 당근 하나. 근데 당근은 이게 크게 다르잖아요. 이거 되게 커요 지금. 그래서 요거 한 반 정도? 요 정도만 쓸 겁니다. 그리고 비트는 3분의 1 정도 자를 건데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컵으로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한 컵 정도 넣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컵 3분의 1 이렇게 하신다고도 합니다. 이제 옥살산염이 좀 있다 이래서 좀 우려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결석이 직접 있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결석의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 한 15분 정도 삶아서 그런 다음에 옥살산을 좀 빼서 넣으셔도 되고요. 보통 분들은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결석 영양소, 이 결석에 관한 내용도 해드렸어요. 그냥 옥살산만 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또 옥살산염은 먹게 되면 장내에 있는 칼슘을 흡수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옥살산염이 있다고 결석이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채는 옥살산염이 다 많아요. 시금치가 물론 많다고는 하지만 게의 한 60% 정도 이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브로콜리에도 옥살산이 있고요. 다 있으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 200ml를 넣고 그냥 갈아주시면 끝이에요. 요거 제가 200ml 정도 해서 넣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이어트 할 때 미네랄을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세 번째 주스, 바로 시금치 파인애플 주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금치를요, 데치거나 이러지 않고 생으로 그냥 먹을 수 있고요. 거기에 파인애플 한 100g 정도 이하로, 파인애플도 당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고용량 먹을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 정도, 시중에 이제 채 썰어서 나오는 게 요만한 통으로 나오는 것들 한 100에서 150g 정도 이 정도 되니까요. 적당량 넣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귀찮다, 나는 해독 주스하기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시금치 사서 씻어서 그대로 100에서 이것도 한 200g 사이 적당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옥살산염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의 위험도가 좀 높다, 나는 그런 분들은 바로 이거를 좀 데쳐서 넣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좀 가기 편하게 파인애플은 잠깐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칼륨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네랄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면 특히 미네랄 부족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간편하고.
평소에 하실 때는요, 좀 잘라 드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해독 주스는 좀 시간의 여력이 있는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고,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양배추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이 양배추가 소화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있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해독 주스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ABC 주스는 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해독 주스보다는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주스고요. 끓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식물의 세포벽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파인애플 시금치 주스입니다. 미네랄 주스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으로서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정말 야채도 안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아, 나는 그래도 야채 요만큼 먹었어, 이럴 때 간편하게 먹으면 좋은 아주 좋습니다. 자, 맛을 볼까요? 해독 주스는 제가 매일 사실 해먹던 주스라 대충 맛은 아는데요, 그냥 건강을 위해 참고 먹어야 할 맛입니다. 한번 그래도 맛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배추의 약간 비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맛이 좀 강하고요. 이거 약간 가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나나를 잘 익혀 드셔야 됩니다. 아주 푹 익혀 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BC 주스입니다. 나는 왜 여기서 인삼 맛이 나지? 인삼, 생인삼 갈아 먹을 때 드셔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약간 이제 약간 인삼 냄새.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주스. 이건 뭐 맛있습니다. 되게 비린맛 싫어하고 비위 약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욕심내면 시금치 좀 데쳐 드시고, 맛있게 먹으려면 파인애플 좀 더 드시면 되고요. 확실히 몸에 좋을수록 맛은 떨어진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오늘의 약사의 밥상, 약밥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양심의 가책을 1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드레싱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드레싱 재료입니다. 키위, 또 사과 반개, 레몬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레몬즙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것도 들어갈 거고요. 또 다이어트에 가장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는 게 오메가9입니다. 바로 이 올리브유 추출물에 많이 들어가 있죠. 아가베 시럽은 사실 우리가 인슐린을 올리지 않는 단맛을 나타내는 건데요, 과당이 많아요. 사실 과당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복부지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슐린 안 늘린다고 막 엄청 달게 드시지 마세요. 저도 1티스푼 정도만 살짝 넣을 겁니다. 자, 샐러드 재료는요, 제가 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정도를 갖고 왔고요. 양배추나 양상추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건 취향에 따라 이 샐러드의 종류는 구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먼저 야채는 기호에 맞게 좀 잘라 드시면 되는데요, 제 오늘은 남자지만 좀 이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제가 데칠 건데요,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하려면 너무 뜨거운 데에다가 오래 데치시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그럼 설포라판을 잘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제가 데치겠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준비했으면요, 본격적으로 샐러드에 뿌릴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반쪽을 넣을 거고요. 샐러드는 아무래도 껍질을 좀 벗겨내는 게 좋을라나?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껍질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리 초짜가 요리하려니까 힘들다. 이게 요즘에 골든 키위 되게 맛있거든요. 키위철인가 봐요. 키위를 하나 좀 깎아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 사실 레몬즙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1티스푼 정도 넣어도 되고요. 레몬 갖고 좀 짜서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올리브유 3티스푼 정도 넣을 거고요. 보시다시피 오메가9 계열이 많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중성지방을 빼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래서 5ml스푼 3개를 제가 넣겠습니다. 뭐 사실 기호에 따라 적절히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뭐 꼭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애플사이다 비니거죠. 유기산도 많고 소화도 좀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살도 또 많이 빼준다고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먹고 좀 속이 쓰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빼고 이걸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적절히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베 시럽인데요. 아가베 시럽은 어쨌든 당뇨가 많이 있거나 당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은데 저도 많이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티스푼 정도만, 한 티스푼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샐러드와 드레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좀 하려나? 어쨌든 이 맛이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부어 드셔도 되고요. 부어 드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직접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끼 정도는 샐러드를 꼭 끼워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야,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약밥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간식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운동할 때 간단히 도시락으로 챙겨갈 수 있는 오늘의 요리 고구마 경단과 두유인데요. 복합 탄수화물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까지 들어있는 아주 좋은 요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 경단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한 4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사과 하나, 그리고 캐슈넛, 아몬드, 호박씨, 이거는 건포도입니다. 자, 먼저 이제 고구마를 찌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제가 미리 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먼저 쪄놓은 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사과인데요. 다 잘게 아예 거의 가르다시피 할 겁니다. 이게 겉에 껍질이 펙틴이 많잖아요.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껍질째 갈아주는 게 좋아요.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무조건 잘게 자르면 돼요.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편법을 합시다. 저희 와이프가 이거 챙겨준 거. 제가 이거 10년 전에 베이비 페어? 애기들 이제 첫째 아이 가졌을 때 거기 갔더니 이거 갖고 이유식 만들려고 막 엄청 보여줘서 샀던 건데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자, 사과를 다졌으니까요. 이제 건포도를 좀 다질 건데 건포도는 포도를 말린 거라 포도보다 당 함량이 높으니까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2분의 1컵 정도? 한 뭉치 정도보다 약간 적게 이 정도 넣으면 돼요. 물론 이제 좀 더 맛있게 하겠다 그러면 건포도를 더 많이 다지면 돼요. 얘도 이제 잘게 사과처럼 다져야 되는데 이게 되게 찐덕거려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조각 내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막 집에서 해봤는데 계속 붙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잘라주시면 좋아요. 근데 믹서기다 한번 갈아볼까? 어쨌든 제가 해보니까 건포도는 좀 많이 넣으면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열심히 다지겠습니다. 자, 이젠 각각 호박씨, 캐슈넛, 아몬드를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할 거예요. 물론 한 번에 갈아도 되는데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각각 이제 믹서기다 갈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아몬드부터 갈아볼게요. 자, 아몬드 이렇게 한 뭉치에서 한 두 뭉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양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갈릴지 모르겠으나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견과류는 끝입니다. 마지막 이제 으깨서 묻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과 먼저 여기다 같이 넣고요. 아까 다졌던 거 다 넣고 그 다음에 건포도 아까 다져놨던 것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뭔가 되게 맛없을 것 같죠? 결과물은 다르다니까요. 자, 이제 이거를 같이 다 으깨주면 돼요. 이제 사실 으깨는 거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요리의 맛은 손맛입니다. 네. 충분히 으깨주면 되고요. 사과에서 약간의 물이 나와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도 잘 해주시면 돼요.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요,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만든 음식은 더 잘 먹거든요. 자, 이렇게 다 으깨 놓으면요, 요거를 이젠 그 주먹밥처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한 입에 딱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요, 경단을 이제 여기다 굴리는 거예요. 고구마 이렇게 된 거를 굴릴게요. 고구마 경단 만들었으니까요, 저거만 먹으면 얼마나 목이 메이겠습니까? 같이
같이 마실 수 있는 또 몸에 좋은 두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유는요, 일단 노란콩도 되고요, 아니면 뭐 검정콩도 섞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내가 2인이 한 컵씩 먹겠다 정도면 이게 한 120cc 컵이거든요. 요거를 요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래서 요 정도. 손으로 잡았을 때 두 번 정도 하면 2인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이거가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물 또 그냥 소금 약간 있으면 되고요. 콩은 한 반나절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려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미리 불려놨습니다. 물은요, 끓일 때 지금 콩 보이시죠? 이 콩보다 약간 높게 그 정도에 딱 채워놓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냄비는 좀 큰 거에 쓰시는 게 좋아요. 끓이실 때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넘칠 수 있거든요. 됐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끓으면 되냐면요, 이제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콩이 이제 위로 막 뜨게 됩니다. 그때 꺼주시면 되고, 너무 오래 끓이면 약간 메주 냄새? 이런 게 좀 나니까 적당히 끓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거의 다 끓기 시작해서요, 제가 이거를 믹서기에 넣고 갈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적당히 먹을 분량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 물의 높이는요, 이 콩 높이보다 한 요 정도 더 같은 높이 정도 높게끔 넣는 게 좋고요. 물을 더 넣어서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콩물 같은 경우 부족하면 그냥 물 좀 넣고요. 아까 제가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넣겠습니다. 네, 요 정도 맞춰서 이제 가르시기만 하면 돼요. 아, 두부 냄새. 이거 드실 때 아무래도 이제 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가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감이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체에다가 걸러서 그 물만 같이 두유처럼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씩 해주시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면 되는데, 되게 작잖아요. 보여주려고 일부러 내가 투명한 거, 작은 거 한 거고, 실제 집에서 할 때는 큰 데다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큰 거 있어요. 큰 거. 여기다가 아깝잖아요. 나중에 찌개 끓일 때 우리 비지찌개처럼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 두셨다가 저녁에 비지찌개 하시면 돼요. 자, 이 콩은 이 가루나 국물이나 이제 전부 다 우리 이소플라본이 되게 많죠.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간혹 뭐 성조수증이 있거나 자궁근종이나 난종이나 이렇게 있을 때 에스트로겐이 과다해서 콩도 안 먹을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성 호르몬 편, 이 편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요, 실제 내 몸에서 에스트로겐 역할의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의 약한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서로 경쟁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과다한 에스트로겐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갱년기 같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신 분들, 남든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약하지만 이런 것들이 붙어서 에스트로겐 효과를 좀 증진시킬 수 있다. 이래서 다 드실 수 있다라고 사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데두이스플라본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나 이런 분들도 드시면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만 뭐든지 과량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너무 뭐 음식으로 먹는 거 걱정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온 두유. 야, 자, 요 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김치찌개 오늘 저녁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유 한 잔이랑요, 아까 만들었던 고구마 경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두유 한 잔에 고구마 경단,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고요. 이 고구마 경단에는요, 저항성 전분과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고구마가 들어가 있고, 또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과 단백질이 풍부한 견과류, 마지막으로 수용성 페틴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죠, 두유 한 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끼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일단 뭐 먹어봤지만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소금을 조금 쳐서 드셔도 좋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냥 콩의 그 고소함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몬드 들어있는 이 고구마 경단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진짜 달아요.
그리고 뭔가 씹히는 맛이 있어. 견과류를 완전히 갈면 이제 씹히는 맛이 없거든요. 조금 덜 가르라는 이유도 이 씹히는 사각사각한 맛. 진짜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맛있어요. 자기들이 또 만든 음식은 더 잘 먹거든요. 자, 오늘 요리 어떠셨나요? 좀 번거로워 보이시나요? 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시작이 곧 반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 약밥의 시간입니다. 식단 조절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가끔은 빵도 먹고 싶고요, 그게 뭔가 샌드위치도 좀 먹고 싶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이제 밀가루에 빵을 쓰기는 쓰거든요. 이것에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양배추 초절임까지. 자, 먼저 마요네즈 하면 저희가 무조건 안 좋은 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마요네즈가 있습니다. 바로 두부 마요네즈. 두부 마요네즈 맛이 좀 이상할 것 같고 이런 또 선입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선입견을 오늘 제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재료입니다. 이 두부 마요네즈 당연히 이 두부가 들어가고요. 두부 2분의 1모만 쓸 겁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이제 약간 한 뭉치 정도씩 넣고 싶은 것을 넣으시면 되고요. 샐러리는 한 40에서 한 80g 정도 사이. 그리고 애플사이다 비니거, 사과 식초죠. 자, 이거는 아가베 시럽, 그리고 약간의 소금, 올리브유까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부는 간단하게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물에다가 데치겠습니다. 살짝 데치는 동안 제가 이제 소스를 잠깐 만들 거고요. 샐러리는 굉장히 얇게 다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줄기 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빼주시는 게 좋고요. 샐러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샐러리 씨앗 추출물 같은 경우는 3MB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 이뇨작용, 부종에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스에 드시면 아주 좋고요. 자, 이제 다지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심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 자, 이렇게 살짝 데친 두부는요, 찬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물기 좀 빼주시면 돼요. A few moments later. 자, 견과류를 이제 갈 건데요. 견과류는 이 믹서기에 갈아도 좋겠지만 조금 더 고운 입자를 내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파는 게 있어요. 돌리면 가루가 뚜두두둑 떨어지거든요. 제가 갈아드린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 간단한데요. 올리브유는 2티스푼 넣으면 되고요. 올리브유 오메가9이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또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건강에 좋죠. 대략적인 2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사이다 비니거, 사과 식초죠. 요거는 1티스푼. 유기산이 많아서 체액선성화 막아주고 또 산이니까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준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가베 시럽입니다. 단맛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가베 시럽은 거의 선인장에서 하는데요, 과당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복부지방이나 지방간이 안 좋으니까 적당히만 넣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맛을 위해서 아직 건강해가지고 2티 반을 넣겠습니다. 네. 여기에 약 4분의 1티스푼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대략 넣겠습니다. 그냥 감으로.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살짝 갈고요,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믹스. 오,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 자, 향 괜찮다. 자, 여기서 아까 데쳐놨던 거 약간 물기를 좀 짜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를 거라 뭉개면 돼. 그렇지. 자, 그냥 넣겠습니다. 견과류 가른 것도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 이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돌아. 이럴 때는 흔들어줘야 돼. 오늘의 요리는 실패인가?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빵에 먹을 두부 마요네즈 끝입니다. 이거는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요, 그냥 샐러드 같은 데 얹어 먹어도 되고 뭐 찍어 먹어도 되니까요. 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그럴 때 얼마든지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갈 이제 마요네즈를 만들었으니까 속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 거 양배추 초절임입니다. 양배추 초절임의 재료는 양배추, 마늘, 청양고추 한두 개씩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과식초, 또 아가베 시럽, 소금입니다. 먼저 김치처럼요, 요 양배추를 송송송송 썰으시면 됩니다. 그냥 썩떡 썰기 하면 되거든요, 네모나게.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사람이 많으면 한 반 정도, 남긴 거는요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드실 수 있으니까요, 또 김치 대신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양배추는요 밀가루 음식을 좀 도와주고 위장 보호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럴 때 같이 이제 속으로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야 양배추에 약간 간이 되니까 소금을 좀 뿌려주고, 나머지 고추랑 마늘만 잘게 이제 다져주시면 됩니다. 예, 청양고추라 엄청 매워요. 청양고추에는 이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죠. 캡사이신은 감기나 면역에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물론 빼야겠지만 이게 얇게 쓸기 때문에 굉장히 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도 이제 다져두시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늘 역시도 이제 황화합물이 많기 때문에 항균 항산화작용이 되게 강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자, 양배추도 다 끓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찬물로 헹구셔야 되고 물기를 완전히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찬물로 다 헹궈서 짜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물로 씻어서 물기를 쫙 빼갖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청양고추랑 마늘 다진 겁니다. 이제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얘들을 다 넣고요. 얘들을 이제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6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넣고요. 네, 요 아가베 시럽은 2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하나, 둘.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살짝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소금은 약 한 1티스푼 정도 해서 조금 이렇게 쳐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 거를 좀 좋아해서 식초를 조금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먹으니까 소화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버무려서 하나 먹는 게 또 김치의 맛이니까. 저는 여기에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소금 좀 넣고, 요건 비밀로 아가베 좀 더 넣겠습니다. 네. 어차피 빵에다가 샌드위치 해 먹을 거니까 조금 단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자, 이렇게 양배추 초절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밥 먹을 때도 살짝살짝 같이 먹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샌드위치에 속을 채워주는 역할로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통밀빵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샌드위치 요리 끝입니다. 자, 이렇게 빵에다 소스 바른 다음에요, 이제 속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보통 하나 갖고 이렇게 눌러서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안 맵다. 달콤새콤한 샌드위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의 맛을 먹겠다라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왜 다들 비웃어 지금. 주변 사람들 제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댓글에 먹어봤을 때 맛 되게 없다 막 이런 거 달아주시는 거 아니죠? 맛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통밀빵은 되게 좋은 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실제 밀가루는 뭐 일반 식빵이나 통밀빵이랑 똑같습니다. 몸에 해로운 거는 일부 같은 맥락이지만요, 통밀은 그래도 일반 식빵보다는 영양소가 도정이 덜 거쳤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부 마요네즈, 또 양배추 초절임, 몸에 좋은 거 같이 섞어 먹으시면요, 그래도 일반 사 먹는 샌드위치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내 몸에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도 꼭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집에서 꼭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엑서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